여러분이 텐서플로우를 배우기로 결심하셨다면 여러분은 이 사이트와도 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tensorflow.org입니다. 여러분들도 tensorflow.org에 한번 접속을 해보세요. 만약 저처럼 이렇게 영문으로 나오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언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텐서플로우를 설치하는 법도 안내를 하고 있고 여러분이 학습할 수 있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API에 대한 소개도 있고 리소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 대한 안내도 있습니다. 아래로도 살펴보겠습니다. 텐서플로우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모델 빌드가 쉽고 어디에서든 강력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념부터 코드, 최첨단 모델, 게시에 이르기까지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간단하고 유연한 아키텍처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초보자용 첫 번째 신경망 훈련하기 예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앱리스트 데이터를 다루게 될 텐데요. 이것은 패션 앱리스트입니다. 앱리스트와 비슷한 데이터이고요. 기초적인 분류 문제를 연습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역시 딥러닝계의 헬로 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용의 겐도 지금 소개를 하고 있고요. 기계 번역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네요. 텐서플로우에서 그동안 했던 것들, 지금 해오고 있는 것들에 대한 소개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더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머신러닝 단기 집중 과정 이런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동영상을 보면서 텐서플로우란 저런 거구나, 머신러닝, 딥러닝이 저런 거구나 라는 감을 익히신 다음에는 여기 들어오셔서 단계별로 학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텐서플로우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 트위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고 페이스북에도 텐서플로우 코리아라고 한국인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첫 번째 신경망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경망 훈련하기 기초적인 분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 텐서플로우 모델을 만들고 훈련할 수 있는 고수준 API인 tensorflow.keras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전에는 keras만을 사용해서 개발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텐서플로우가 버전 2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 keras를 수용했습니다. 수용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이 복잡하고 어려운 텐서플로우의 문법이나 구조를 알지 못해도 여러분에게 익숙하고 좀 더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한 이 keras를 사용해서 텐서플로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텐서플로우와 여러분 사이에서 keras가 중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는 패션 앱리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운동화, 티셔츠, 바지와 같은 옷 이미지를 분류하는 신경망 모델을 훈련합니다. 텐서플로우를 임포트하고 keras를 임포트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numPy를 임포트하고 처리 결과를 시각화해서 보여주기 위해 또는 데이터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pyplot을 임포트합니다.
이 나머지를 우리는 구현해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떤 순서로 구현하는지에 대한 목차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셋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해서 탐색을 합니다. 전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전처리를 합니다. 모델을 구성합니다. 층을 설정하고 모델 컴파일을 해서 이 모델을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fit을 이용해 모델을 훈련시킵니다. 훈련을 모두 마치면 정확도 평가를 하고 또 예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evaluate, predict를 사용해서 평가하고 예측합니다. 이 과정은 이전에도 머신러닝의 개발 과정이라고 해서 말씀드렸고 앞으로 실습을 할 때에도 계속 다시 언급될 부분입니다. 네, 우리는 여기에서 모델을 저장하고 로드하는 것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저장 및 로드입니다. 우리가 훈련을 하는 도중이나 훈련이 끝난 뒤에 모델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중지된 지점부터 다시 훈련할 수 있습니다. 모델을 훈련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처음에 훈련했던 부분을 또 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델을 저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고 또 작업을 재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델과 기법을 공개할 때 다른 머신러닝 기술자들이 이런 것을 함께 제공을 합니다. 이 모델을 만드는 코드와 모델에 훈련된 가중치 또는 파라미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모델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새로운 데이터로 이 모델을 실험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더 실력을 갈고 닦아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모델을 가져다 쓰는 입장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모델을 제공해주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모델 저장과 복원을 직접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구글의 콜앱이 열리게 되는데요. 콜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글의 아이디가 있어야 하고 계정이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것을 저장하는 것과 복원하는 코드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콜앱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무시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이 코드가 제 코드가 아니라 텐서플로우 사이트의 코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모델을 저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인스톨을 합니다. 그리고 텐서플로우와 케라스를 임포트합니다. 예제 데이터를 받을 건데요. 우리 앱리스트 데이터셋을 받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제로도 한번 해볼 것입니다. 모델을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해봅니다. 모델의 객체를 만들고 이 모델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지 출력도 해봅니다. 지금 이런 코드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훈련을 하는 동안에는 이 체크 포인트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느 지점에서 훈련이 중지되었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완성된 모델을 저장을 한다고 하면 이 체크 포인트를 굳이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텐서플로우에서는 체크 포인트를 저장하는 파일을 만들고 에포크가 종료될 때마다 계속 거기에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 훈련하지 않은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중치만 복원해서 사용할 때에는 저장되어 있던 원본 모델과 같은 구조로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같은 구조로 모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훈련을 하지 않은 새 모델을 하나 만든 다음에 테스트 세트에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모델의 정확도는 0.1060이라고 나오네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체크포인트에서 아까 저장해 두었던 가중치를 로드해서 다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훈련시켜 두었던 모델입니다. 이 경우에는 정확도가 86.5%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기존 모델의 객체를 똑같이 만든 다음에 평가를 했을 때는 제비뽑기 한 것과 비슷한 그런 수준입니다. 하지만 저장된 모델을 가져와서 가중치를 로드하고 다시 평가를 했을 때에는 꽤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전체 모델을 다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객체 모델을 만들고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장합니다. 저장하는 방식은 이렇게 model.save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저장된 모델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mymodel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아래에 지금 저장을 했습니다. saved 모델 아래에 mymodel이라는 폴더가 생겼고 그 아래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장된 모델에서부터 새로운 케라스 모델을 가져옵니다. 이 saved 모델 아래에 mymodel에 있는 모델을 읽어와서 이 모델을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이 복원된 모델은 원본 모델과 동일한 매개 변수로 컴파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정확도를 측정을 해봤더니 0.0850이 나오네요. 케라스에서는 H5라는 확장자로도 모델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눌러봅니다. 여기 myModel.ho라는 모델이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로드 모델을 통해서 모델을 가져와서 한번 모델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확도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정확도가 0.0880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케라스는 모델 구조를 파악해서 저장을 하는데요. 이때 저장하는 값은 가중치 값, 모델 구조, 그리고 모델의 훈련 설정, 컴파일을 실행할 때 전달한 값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저가 필요하면 옵티마이저, 그리고 옵티마이저의 상태, 이런 것들을 다 저장을 해둡니다. 지금 이 페이지는 개념이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간단한 모델을 한 개 샘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만든 엠리스트 모델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모델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폴더 안에 keras cnn 엠리스트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h5 형식으로 모델을 저장을 했습니다. 여기선 단지 save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가져올 때에는 로드 모델이라고 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델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시킨 모델이 변형된 엠리스트인 이 엠리스트 데이터셋에서도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이 모델을 이렇게 저장했다가 다시 불러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에
모델을 직접 만드는 실습을 하게 되면 그때 이렇게 모델을 저장했다가 불러오는 연습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텐서플로우의 튜토리얼을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튜토리얼에 있는 코드를 어떻게 실행시켜 볼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